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 관련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산 탄도미사일 수출 대박입니다. 중동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아주 기쁜 소식, 멋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UAE가 한국의 KT즘 미사일 도입 계약 마무리 수순에 있다라는 보도가 쫙 나왔죠. 이제 내용을 보면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지대지 유도탄 KT즘 판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UAE가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산 무기 가운데 하나인 KT즘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에 번개 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북한의 장사정포 기지를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정밀 유도무기다. KT즘은 한 개 발사대에서 수초 이내에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단시간에 대량의 화력을 표적에 투사할 수 있으며 정밀도가 매우 높아서 단 한 발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정밀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야, 참 관계가 무량합니다. 2010년도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이명박 정부 2010년에 천안 폭침 맞고 또 연평도 포격도발 맞고 또 제대로 대응 못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정권이 귀청거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 특명사업, 그러니까 국회의 예산 심의, 그리고 국방부에서 예산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하고 하면은 이제 한 1년여 걸리는데, 그럴 것 없이 그냥 대통령 특명사업으로 그냥 신속하게 바로 그냥 시작해 해가지고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때 한 4조 원 정도, 그래서 번개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북한 해안포 진지 바로 때릴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도입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북한의 이 갱도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이 단거리 전술지대지 미사일 만들자 했던 게 이제 이 그 4조 원 예산 속에 있었어요. 이거 국회 심의 없이 그냥 바로 빨리 스타트해 해가지고 그해 말에 바로 그냥 그 대통령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시작했던 사업이 이 번개 사업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 KT즘 미사일이 개발이 되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 알려드리면서 이걸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대량으로 구매하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상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자, KT즘은 어떤 미사일이냐?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인데 코리아 택티컬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 미사일의 약자예요. 번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단거리 전술지대지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에이테크스를 참고해서 축소한 형태로 개발됐으며 기본형은 180km, 개량형은 290km의 사정거리와 높은 관통력을 보유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형상 보시면 미국의 에이테크스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죠. 그리고 사정거리도 기본형은 180km, 에이테크스도 기본형 180km, 그리고 이제 개량형 블락 B죠. 그것은 이제 300km 날아가는데 이것도 290km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이 에이테크스하고 이 KT즘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에이테크스는 자탄식이에요. 목표 상공에서 터져가지고 수백 개의 자탄을 쏟아부어서, 그래서 스틸 레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류탄보다 조금 더 강력한 크기의 그런 자탄을 수백 발을 내려 꽂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축구장 한 4배 면적을 초타시킨다. 이제 이게 에이테크스의 특징인데, KT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벙커버스터 뚫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도미사일이니까, 그렇지만 단거리이기 때문에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장거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만큼은 안 되죠. 한 5에서 6, 빠르면 한 7 정도로 내려 꽂히는데, 그 내려 꽂히는 그 5, 6 이상의, 그러니까 시속 한 6,000km 이상의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로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연 신관이 있어가지고 뚫고 들어가면서 한참 후에 터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관통형, 미국의 에이테크스는 자탄 살포형,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왜 이건 관통형으로 했냐, 이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세계 정상급 정밀도의 최강의 벙커버스터 탄도탄입니다. 구경은 600mm, 그러니까 에이테크스가 610mm니까 비슷하죠. 사정거리는 에이테크스가 비슷하게 180km 버전, 290km 버전이 있어요. 유도 방식은 관성학법 그리고 GPS 유도입니다. 정밀도는 10m 이내,
탄두는 관통형 열압력탄인데 정밀도가 여기서 이제 10m 이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실험을 하면 10m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GPS의 정밀도를 일반 이런 그 스타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GPS를 이제 밀리터리 GPS로 이제 바꾸죠. 코드를. 그렇게 되면은 이 밀리터리 GPS는 거의 뭐 3m 이내의 정밀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10m 이내지만 실제로 전시가 되면은 3m 이내의 정밀도를 보일 수가 있는 정말 정밀한 그런 미사일이고 처음에는 미국이 이 밀리터리 주파수를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치 그 거미줄처럼 전방에 이제 산 또 산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그 산 꼭대기마다 이런 중계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신호를 받아가면서 좌표를 정밀도를 수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사실 이 전방지 산꼭대기마다 그런 안테나를 다 꽂아 놓으면은 북한 포병 또는 북한 특수부대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 실효성 없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의 군용 GPS 코드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그 한미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용 GPS 코드를 받게 되면서 이게 아주 이제 정밀해지고 정말로 이제 무서운 무기로 탈바꿈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통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터져버립니다. 열압력탄이에요. 이 열압력탄이 어떤 것인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통형 열압력탄인데 이것은 높은 운동 에너지로 적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를 뚫고 들어간 뒤에 표적 내부에서 가연성 기체를 팽창시킨 뒤에 폭발해서 고온, 고압, 진공 상태로 파괴 효과를 일으키는 탄도입니다. 자, 이제 이게 뭐 개발된 그 기본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하는 그 장사정포, 그 장사정포 동굴들이 서울 북쪽에 뭐 개성 뒤에 개풍군 그 뒤쪽에 동굴을 파놓고 산의 북사면에 동굴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다가 이제 방사포 이런 것들 집어넣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 산의 북쪽에다가 구멍을 파놨어요. 그리고는 차를 이렇게 방사포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방사포를 빽 해가지고 뒤로 빼가지고 포를 들고 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뭔가 우리를 도발하려고 한다라는 징후가 있으면은 당시 이 KT즘을 개발하던 그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런 데는 그냥 북한이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분명히 서 있었던 시기였죠. 요즘이야 뭐 이제 그 선제 타격을 어떻게 결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때린다라는 작전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장사정포가 서울을 불바다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놈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이 KT즘 미사일 쏴가지고 지금 사정거리가 190km, 180km, 290k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장사정포 동굴은 뭐 그렇게 멀리 있진 않죠. 50km, 60km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쏴가지고 아주 높이 쏴가지고 고각으로 쏴서 거의 직각으로 내려 꽂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산의 북사면에 산이라고 해서 뭐 거의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직각으로 서 있는 절벽은 아니죠. 대부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스듬하게 있는 산의 북사면에 동굴 입구가 있으면 동굴은 우리 군이 뭐 정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좌표를 다 정확한 좌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굴 북쪽을 그냥 입구를 내려 꽂아버린 거예요. 입구 이쪽을 내려 꽂아버리면 입구 안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벙커버스터인데 북한 아예 입구를 무너뜨려 가지고 이 방사포 차량이 못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못 나오게끔 하는 걸 넘어서서 안에서 완전히 그냥 소멸시켜 버린 거예요. 어떻게? 열압력탄으로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가연성 에어로졸을 확 모아버려요. 그리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불을 확 붙여버립니다. 제가 이 사실은 미사일 사령부에 가서 이 KT즘 관련한 동영상을 봤는데 뭐 그거는 공개할 수 없는 동영상이니까 여기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한의 장사정포 동굴들은 뭐 하나의 입구 속에 여러 개가 이렇게 또 입구가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입구가 한 3개쯤 있는데 내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타격을 해도 내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로 확 불길이 번져 들어가면서 산소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확
하니까 방사포 차량 정도 되는 그 트럭들이 그냥 점프를 하더라고요. 번쩍 점프를 하면서 다시 내려 꽂으면서 불길이 확 휩싸이는데 순식간에 그냥 잿더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북한의 장사정포들 확 타격해버, 결국 이제 선제 타격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북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완전히 그냥 제거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그 개량형은 290km 정도까지 날아가니까 북한 그 중부 지역까지는, 북한의 중부 지역까지는 거기에 있는 우리를 노리고 있는 뭐 전술 미사일, 탄도 미사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굴들까지도 이제 다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정말 효과적인 그런 미사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UAE는 이걸 왜 지금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는 이란이죠. 그런데 지금 이란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확대를 시켜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UAE고 여기 이란이에요. UAE하고 이란은 당연히 시아파와 수니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교적 그 성향 때문에 사이가 아주 안 좋죠. 그리고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서 친미국가고 이란은 반미국가죠.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영국이 이제 영토들을 다 돌려줬죠. 돌려주면서 여기 이 호르무즈 안에 페르시아만 이 내부에 세 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 이름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안 적었는데 하여튼 세 개의 섬이 있어요. 이걸 UAE의 토호국 중에 하나가 이제 관할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이것을 쫓아내버리고 무력으로 침탈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 무력으로 이란이 여기를 실효적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서사군도라고 불리는 파라셀 군도를 거기 베트남군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월남전 막바지에 중공군이 들어가가지고 침탈해버렸죠. 무력으로 베트남군 사살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를 융싱다오, 영흥도죠. 거기를 지금 중국군이 완전히 거기다 비행장까지 깔아놓고 전투기 배치해놓고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란이 UAE의 이 섬을 뺏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페르시아만에 여기에 이 섬들이 UAE 섬이냐 아니면 이란 섬이냐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페르시아만 중간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니까 UAE의 관할 섬이면은 페르시아만 이 중간에 항행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지죠. 또 이 바로 코앞에 또 미국의 오함대 기지가 있는 바레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만약 이란이 지금처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여기는 우리 영토야 라고 이제 하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해간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페르시아만 안으로까지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UAE는 이 섬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변에 이란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하죠. 이란이 미사일 위협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란도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들을 많이 받아갔으니까 전술도 북한처럼 씁니다. 그래서 이란도 그 페르시아만 인근 또 호르무즈 해협 테두리 이런 곳에 이런 갱도형 진지, 동굴형 진지를 많이 파놓고 여기에 탄도미사일 기지, 지대지 미사일 기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탄도미사일도 있고 순항미사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동굴형 진지를 많이 만들어 놨다고 해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 있는 UAE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력이죠. 그런데 한국이 보니까 미사일 기지들, 방사포 기지들, 동굴 속에 있는 거 그냥 내려 꽂아버릴 수 있는 거 만들었다고 하네. 2010년도에 개발 시작해가지고 야 그럼 저거 우리 사오면 우리도 쓸 수 있잖아. 이제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KT즘을 UAE가 도입을 해가면은 완전히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 입구 전역이 이렇게 사정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섬이 있고 이 섬이 바로 호르무즈라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반다르 아바스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란 해군의 총사령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큰 섬 앞에 고속정 전문 기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빙 둘러서 여기에 이란의 지대 함 미사일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갱도형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KT즘을 사간다면 그 KT즘의 사정권에 대부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무 그 다련장 로켓
그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트럭하고 비슷한 트럭에 4발이 꽂힙니다. 그래서 이런 트럭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뭐 수십 발을 갖다가 한 번에 쏠 수가 있죠. 어쩌면 뭐 수백 발을 한 번에 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위협 세력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로서는 이거 어쩌면 그들로서는 가장 필요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에이테킴스 아무리 도입해 가봐야 그건 사실은 자탄 살포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벙커버스트는 아니죠. 그래서 기존 같으면은 뭐 F-16 전투기가 가가지고 벙커버스트를 떨어뜨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대량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에게 뭐 그런 전술을 쓰지만 미사일을 대량으로 쏴버리는 거 이거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도 억지력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KT즘을 대량으로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KT즘이 호르무즈 해협의 게임 체인저가 되나? 그래서 뭐 게임 체인저가 되고 안 되고는 뭐 우리가 대단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다만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또 호르무즈 해협 일대, 페르시아만 일대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왜냐? 이 군사력이 균형을 이룰 때 사실은 그 평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군사력이 한쪽이 무너지면은 평화는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군사력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군사력 균형을 통해서 페르시아만 일대,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가 와서 우리 그 원유, 실은 수송선들이 정말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그런데 기여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돈도 벌고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이런 정말 일석삼, 사, 오조쯤 되는 이런 사업 아주 잘된 사업이다 라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 좋은 사업 분석 제가 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